NBC Special. 명상이 깊이 들어간 상태가 표현하는 말이 이완된 각성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몸은 이완돼 있고 한 곳에 집중돼 있는 이런 상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창조성이 뛰어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했을 때 어떤 그런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뇌파 진동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뇌 전체를 가볍게 흔든다는 느낌으로 머리를 좌우로 가볍게 흔들어 주십니다. 지난해 국내 뇌과학계에서 한국의 명상수련 효과에 관한 최초의 보고가 나왔다. 한 명상단체의 뇌파 진동법을 연구한 결과다. 머리를 좌우로 가볍게 흔드는 명상법이 심신의 안정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게 좀 쑥스러웠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랬는데 이 뇌파 진동을 하면서 내가 나의 뇌를 눈을 감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그전에는 좀 탁한 느낌이 들었다면 요즘에는 이게 깨끗한 느낌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뇌가 맑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친구들 말씀 항상 제가 이제 무표정이었는데 많이 이렇게 웃게 되고 그런 면이 참 많이 변했다고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성격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몸 쓰면서 개조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 갖게 됐습니다. 서울대학교와 한국뇌과학연구원은 3년 6개월 이상 뇌파 진동법을 시행한 명상인들과 그렇지 않은 일반인을 측정했다. 스트레스, 심리 반응, 도파민 수치가 관심 대상이었다. 도파민은 긍정적인 상태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다. 스트레스 지수는 명상 수련자가 56% 낮았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이다. 행복 호르몬이라는 혈중 도파민 수치는 명상 수련자가 29% 더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 이 결과는 지난해 7월 세계적 학술지 뉴로사이언스 레터에 게재됐다. 명상이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가 있다는 한국 과학계의 규명이 전 세계에 보고됐다. 우리 뇌에서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달리기를 잘할 때 생기는 근육처럼 우리 몸과 마음을 밸런스, 잘 균형해서 조절하는 뇌 기능이 더 향상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근데 그 기능을 하는 뇌 부위가 결국은 우리 감정을 조절하는 거고, 그러면 감정을 조절이 잘 되고 쓸데없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렇게 쓰는 에너지가 적음으로써 조금 더 쉽게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마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뇌의 기능이 발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바쁘고 빠르고 스트레스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명상에 빠져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심신의 어떤 건강과 직결되는 그것이 행복과 연결되는 가장 그 지름길이 저는 명상이라고 봅니다. 호흡을 통해 심신을 이완시키는 명상. 명상은 마음의 보양만이 아니다. 스트레스성 질환, 암, 심혈관 질환 등의 보완 치료요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명상은 나의 마음과 나의 정신과 내 신경과 내 뇌와 또 나아가서는 내 온몸의 이 장기들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몸의 고유한 혁명 명상. 명상이 우리 몸을 살린다. 명상을 하면 우리 뇌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 명상을 오랜 기간 계속해온 마가 스님의 동의를 얻어 뇌파 변화를 관찰해봤다. 명상을 하기 전과 명상을 하는 중의 뇌파를 비교 측정했다. 사람의 뇌파는 진동하는 주파수의 범위에 따라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로 나뉜다. 평상시엔 주로 베타파를 방출하고
수면 직전처럼 심신이 안정된 상태에선 알파파를, 잠이 들었을 땐 잠재의식을 활성화하는 세타파를,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을 땐 델타파를 방출한다. 스님이 명상을 시작하자 베타파 방출이 줄어들고 몸을 이완시켜주는 알파파가 크게 증가했다. 명상 단계가 깊어질수록 주로 알파파나 세타파가 증가되게 돼 있는데, 이런 알파파가 세타파는 베타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리고 또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파형이 되고, 이런 명상 상태가 깊어지고 세타파나 알파파가 증가되게 되면 심신의 그런 긴장이 풀리고 상당히 이완되는 그런 상태까지 유도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뇌엔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 우리가 감각을 느끼고 생각하고 학습하는 능력은 모두 뇌의 신경세포들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경세포의 접합 부분인 시냅스 소포 속엔 약 50여 종의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노르아드레날린과 흥분 전달 역할을 하는 도파민이 분비된다. 하지만 명상을 하면 전전두엽의 왼쪽이 활성화되면서 긍정적인 상태로 유도하는 베타 엔트로핀과 행복한 감정을 전달하는 세레토닌이 분비된다. 이때 긍정적인 뇌의 활성도가 높아진다. 전전두 좌측의 어떤 문제들이 긍정적인 것, 또 만족감, 행복감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특히 주목되고 있는 세로토닌 같은 것들의 분비를 이제 강화시켜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도 이제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만족감, 또 행복감 이런 것들은 이제 유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명상을 하면 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것일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성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부신에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된다. 코티졸이 체내의 단백질과 만나면 혈당을 높이고 혈압도 증가시킨다. 혈류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심한 경우 뇌신경까지 손상된다. 반면 명상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코티졸 분비가 줄어들면서 혈관이 넓어지고 뇌신경도 안정된다. 명상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킨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30년 전부터 이 명상을 보완치료 요법으로 활용을 해왔는데요. 특히 암과 심혈관계 질환 치료 및 예방에 명상이 보완 요법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몸의 면역 체계의 기능을 저하시켜 암,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질병 원인의 70%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명상을 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 10년 이상 명상을 해왔고 지금도 일주일에 3회 이상 명상을 하는 명상 수련자 4명의 면역력을 알아봤다. 대표적인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혈중 활성도를 비교 측정했다. 자연살해세포라고 불리는 NK세포는 스스로 암세포를 찾아내 죽이는 대표적인 면역세포다. 암세포를 찾아낸 NK세포는 단백질 물질을 뿌려 암세포에 구멍을 낸다. 그리고 암세포를 팽창시켜 파괴한다. 검사 결과 명상 수련자 4명 모두 일반인 평균에 비해 NK세포의 활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선 명상을 하는 사람과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독감 백신을 접종해 항체 변화를 알아보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그 결과 명상을 하는 사람이 대조군에 비해 더 많은 항체를 보유했다. 명상을 통해서 이런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는데 이런 스트레스 완화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르티졸이라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런 명상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억제가 됩니다. 이런 억제를 통해서 그 실제로 면역계가 활성화가 되고 이런 결과로 실제로 명상이 어떤 그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엔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도 포함된다. 평소 고혈압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상을 하게 한 후 명상 전과 후의 혈압 변화를 살펴봤다. 지금 횟수는 3년 정도 됐고요. 그 혈압이 한 160 넘어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지금 머리 뒷목이 되게 많이 아팠고요. 몸이 되게 피곤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되니까 이제 그 언덕길 같은 데 걸을 때 허헉거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무섭고 이제 이게 뭐 폭탄처럼 무섭잖아요. 언제 내가 혹여라도 그 찬바람에 계절 바뀔 때 그런 거 그럴 때 무섭죠. 이제 명상 전과 명상을 하는 동안 30분씩 혈압과 심장 박동수, 스트레스 지수의 변화를 측정했다. 짧은 명상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상을 하는 동안 4사람 중 3사람의 혈압이 낮아졌다. 특히 안경미 씨와 이영래 씨는 혈압과 심박수는 물론 스트레스 지수도 현저하게 낮아졌다. 산화질소는 체내에서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한다. 산화질소 농도가 높아지면 뇌혈관이 확장되고 혈류 속도가 떨어진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혈압도 낮아진다. 호흡과 맥박수도 감소하면서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명상 자체가 자율신경계, 그다음에 면역계, 그다음에 호르몬계에 좋은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면역계 관계된 어떤 암이라든지 만성 질환, 그다음에 자율신경계가 중요한 혈관 수축 이런 거잖아요. 심혈관계 질환, 호르몬 쪽과 연관된 질환에 긍정적으로 어느 특별 질환에 구체적으로 여기에만 스페시픽하게 효과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좋게 바꿈으로써 그런 질환들에 이제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명상을 하면 집중력이 높아지는 이유는 뇌의 특정 부분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 뇌무게의 80%를 차지하는 대뇌는 인체의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판단하고 인식하는 기능을 한다. 대뇌는 호두껍질처럼 주름진 피질로 둘러싸여 있는데 대뇌 피질 안쪽에는 변연계가 자리 잡고 있다. 변연계는 감정과 기억, 심박과 호흡, 신진대사 등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이 변연계는 크게 해마와 편도체로 구성돼 있다. 뇌신경세포가 모이는 곳인 해마는 언어적 기억, 의식적 기억, 쾌감을 관장하고 편도체는 무의식적 기억으로 공포나 분노를 담당한다. 명상을 하면 변연계에서의 혈액 흐름이 활성화되고 결국 해마와 편도체의 활동을 발달시켜 정서, 인지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명상이 뇌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사랄라자 박사는 명상과 뇌피질 두께 변화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다. 오랜 동안 명상을 한 사람들의 뇌는 일반인에 비해 전전두엽 피질과 우측 인슐라의 회백질 두께가 두꺼웠다. 이 연구 결과는 명상을 하면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 뇌피질 두께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아 명상이 노화에 따른 인지 저하를 막아주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뇌는 이제 그 피질과 백질로 나눕니다. 피질은 어떻게 보면 뇌 세포 부분이고 백질은 그 세포를 이어주는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피질을 연결하는 그 길, 백질도 정말 증가돼 있을까 해서 연구를 한 건데 피질뿐만 아니라 이 피질을 연결시키는 그 길 부위도 조금 밀도가 증가돼 있다. 그러니까 결국 명상을 할 때는 이런 뇌 부위를 좀 많이 쓰고 그래서 쓰고 또 훈련이 되니까 그런 부위 어떤 활성이 증가되고 또 그런 것들이 구조의 어떤 변화까지도 오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명상은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단 10분,
명상에 투자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